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식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일요일 방송 1부에서는 이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초 교육 강의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요.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의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일부 국내 증시 핵심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혁철입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도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보였는데요. 특히 조선 방산주 조정이 꽤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2025년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첫 번째 주도 업종인 이 조선 방산주들 이번 주 급락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조선주하고 방산주에 한번 차트를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이로스페이스 한번 보고 방산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로스페이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데 딱 그냥 예상치 정도 나왔습니다. 8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8천억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이로스페이스가 현재 8,700억에서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부합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이로스페이스의 한 1년 정도의 영업이익을 따지고 보면은 한 3조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3조 정도, 그 다음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라고 치면은 그럼 2조 5천억이면은 곱하기 10 하면은 25조죠. 곱하기 20 하면 50조죠. 지금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이로스페이스는 현재 PER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근데 20배 정도 되면 사실 글로벌 방산 기업들 중에서는 싼 편이에요. 싼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을 받았고 심지어 조정 폭이 큽니다. 월요일, 화요일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리 지금 4일 연속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오늘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11월 7일에도 오늘 급락 중인데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이제 뒤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수를 할 종목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눠 놓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로템을 보면은 현대 로템도 당연히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지금 하락각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지금 이제 전저점인데 전저점을 깼어요. 오늘 깼는데 다행히 막판에 좀 들어올리면서 전저점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여기 K2 흑표전차 만드는 곳이고 근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철도 사업하고 현재 K2 흑표전차 신규 수주 요 두 가지가 다 이제 이 현대로템의 사업인데 이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가 수주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수주가 나와야 종목이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고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추가 수주 소식이 나와주면 수주 모멘텀이 다시 나와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방산주들을 쭉 보실 텐데 이 방산주들이 오늘 급락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냐. 4분기에는 좀 그러니까 계속 좋은데 4분기에 비용이 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원래 방산주는 4분기에 비용이 좀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실적 인식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그러면 예상보다 좀 안 좋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방산주 급락의 11월 7일 방산주 급락의 주요 원인이 바로 LIG 넥스원인데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LIG 넥스원은 아예 그냥 전저점을 깨버렸어요. 이 추세가 깨졌거든요. 근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전고점 돌파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밀린 상태인데 전저점도 완전히 깼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은 현재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가장 주력이고 각종 미사일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LIG 넥스원이 사실은 로봇주입니다. 왜냐면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군견 로봇을 현재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 로봇의 부각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로봇의 부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말자. 자, 그러니까 LIG 넥스원은 이제 방산주에서 사이클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LIG 넥스원은 천무가 추가적으로 출자가 나오지 않는 한. 근데 그럼 LIG 넥스원하고 현대로템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추가 수주.
LIG 넥슨도 추가 수주가 나와서 그때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아요. 근데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갖고 계신 분도 일단 매도하자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LIG 넥슨은 로봇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로봇 관련한 내용을 좀 유심히 좀 계속 뒤져보자. 그래서 로봇 내용이 나와준다면 저는 LIG 넥슨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국항공우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방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여러분 그 지금 당장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건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물론 현 정부하고 한국항공우주 그 대표이사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전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거보다도 KF-21의 그 성과를 그대로 계속 보고 따라가면 된다. 현재 미국이 KF-21 우리나라 KF-21 차세대 전투기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이 설마 한국 따위가 만들겠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 기술 4개 정도 주기로 했거든요. 원래 주기로 약속했어요. KF-21 만들 때 미국이 우리나라 너무 빨리 만드니까 미국이 그거를 어겼어요. 안 줘버렸어요, 기술을. 근데 우리나라 그거를 그냥 방위산업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그 연구원분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결국 그 4개 기술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KF-21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초도 물량이 들어오고 전력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한국항공우주 2주가 못 본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최하 30조예요. 최하 30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MH솔루션입니다. MH솔루션은 현재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덤빌 필요는 없다. 지금 이거를 돌아 나오고 이거 돌린 다음에 여기 심지어 돌려서 접근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동평균선들을 싹 다 돌파하면 그때마다 안 넣는다. MH솔루션은 천무 다연장 로켓포, K2 흡표전자, K9 자주포, KF-21 전투기, FA-50 전투기 모든 방산 부품의 모든 유압 장치를 다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단 모든 이슈가 좀 중첩돼 있지만 일단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돌아 나와서 이동평균선 골드크로스가 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MH솔루션의 실적을 보시면은 MH솔루션도 실적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방산주 좋아요. 이번에 방산주가 실적이 다 좋았는데 LIG 넥슨 빼고는 다 괜찮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118억이 예상치고요. 예상치고 현재 보시면 115억이 나왔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고 현재 지금 올해 뭐 당연히 사상 최대는 맞습니다. 올해 이미 3분기 합치면은 작년 거 이미 다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가 좀 중요한데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까지 조금만 더 나온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300억에서 한 500억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500억까지 나올 수 있는데 순위 한 400억 잡으면은 시가총액 1조 6천억이면은 약간 좀 비싼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을 때 우리가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히든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방산주가 한마디로 방산주, 조선주는 제가 잠수함 얘기 드리면서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 조선주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조선주 여러분 그냥 매수예요. 매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밀렸죠. 너무 좋아요. 오히려 더 좋아 지금. 그러니까 매수 꼭 조선주 뭐 매수해야 되냐 아래 하단 QR코드. 조선방산에서 특히 조선방산을 동시에 하고 있는 조선주들 꼭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핵잠수함 프로젝트 이번에 어떻게 됐죠? 핵잠수함 프로젝트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한쪽 당에서 우리나라 한쪽 정당 분들이랑 그쪽 분들이 약간 오른쪽 계시던 분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핵잠수함 저거 한 거 아니다. 핵잠수함 저거 된 거 아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결정타를 박았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서 회의하면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박았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하는 거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성락 그 안보실장이 얘기했죠. 유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서 꼭 만든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 계획은 한국에서 만드는 게 우리 계획이다. 핵잠수함. 그러면 조선주는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지상방산, 항공방산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나왔고요. 핵잠수함 사업도 이 회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방산, 항공방산 플러스 뭐도 한다? 핵잠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해공을 다 하죠.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핵잠수함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는 SLBM 탄도미사일을 어차피 여기서 해요. 그리고 지상방사는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고 항공방사는 우주항공까지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스타링크 들어오고 이제 저기도 유성통신 들어오면 어차피 그 이슈 때문에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신규 투자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반드시 꼭 보시고요. 저 방산주 지금 꺾였다고 더 밀린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방산주에서도 좀 옥석을 좀 가려서 투자하자는 의미로 얘기 드렸으니까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해서 꼭 이 종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산주들 이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11월 7일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본부장님 방산주에 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할 종목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힌트를 주셨는데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강의로 넘어가 보기 전에 수익률도 들어볼까요? 수익률은 이제 딱 하나만 할게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자,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로보티즈를 봤고요. 어제 네. 토요일 방송에서는 로보티즈를 봤는데 로보티즈가 150% 정도 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안타깝게. 240%까지 갔는데 그때 매도할 걸. 괜히 150%의 절반 매도했고 아직 절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제가 10월 22일 날 톡톡한 주선생, 박승기 TV 톡톡한 주선생에서 우리 정다영 MC가 학생으로 나와요. 네. 너도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저도 저 때 매수했습니다. 아, 하이닉스 때. 그때 이제 약간 방송 컨셉이 그거잖아요.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님. 그럼 거기서 MC 하시는 우리 정다영 MC님이 아마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같이 하셨는데 보시면은 이때 제가 10월 22일 날 매수가 47만 원 얘기 드렸는데 요 날 23일 날 정말 46만 8천 원까지 찍고 그냥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급등세를. 예, 매수 안 됐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근데 그래도 안 됐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또 매수해라. 그리고 이날 또 매수해라.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SK하이닉스 안 두고 있잖아요.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제가 이때만 얘기한 줄 아세요? 저 26만 원대도 얘기했어요. 매수해라. 입 아파 죽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수익률은 약 23.4%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그럼 안 올리냐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 시간에 그 매수하는 그 타이밍에 딱 이렇게 올려드려요. SK 하이닉스 매수가 얼마? 예, 이렇게 목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자세한 내용을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제가 해드리니까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번 주 증시를 강타한 AI 거품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에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최근 AI 스타트 기업들의 AI 거품이 심각하다고 해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월가의 검을 들인 모건 스탠리의 테드 픽 CEO,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이 AI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지수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의 AI 반도체 관련주, 전력, 전선 관련주들 낙폭이 큰데요. 이 AI 거품론 어떤 걸까요? 네, 거품론을 좀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떠가지고 한번 정다영 MC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래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정말 잘 만든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꼭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남이 만든 것 중에 잘 된 거 있더라고요. 저는 남이 만든 것도 괜찮아요. 잘 보고 있는데 그거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AI 거품론의 첫 번째 근거들. 그러니까 제가 AI 거품론에 찬성한다 이게 아니에요.
거품론과 AI 성장론이 아직도 현재 싸우고 있는데 그중에 거품론의 근거들은 뭐고 성장론의 근거들은 뭐냐를 좀 확인하면서 이걸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다라는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드릴게요. 정말 제가 숫자까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만 딱 보시면 돼요. 그냥 AI 거품론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로지 이 내용 오늘 확인하고 그 숫자만 확인하고 있으면 절대로 투자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좀 보시면은 자 최근에 AI 거품론의 근거들은 뭐냐면 미국 빅테크 상위 10종목을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미국 상위 빅테크 10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30%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닷컴 버블 시절에는 이게 13%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닷컴 버블 때부터 닷컴 버블이 이제 정다영 씨님이 몇 년생이시죠? 97년생입니다. 그럼 한 3살쯤이에요. 3살쯤에 정다영 씨님 3살쯤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생기고 나서 이제 쭉 이제 문제가 생겨서 대폭락이 왔거든요. 예, 대폭락이 왔을 때가 이제 제가 대학생 때인데 한참 오를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빅테크 쪽에 몰려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빅테크 쪽에 너무 몰려있는 이 시가총액에서 만약에 얘네만 무너지면 지수가 다 박살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논거가 약한 게 이 빅테크들이 전부 다 AI를 주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AI가 주력인 곳도 많지만 원래 본업이 또 있어요. 그 본업에 대해서 시가총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닷컴 버블 시절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 같아요? 요즘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 잘 되는 애만 잘 되고 안 되는 애는 끝까지 안 된다. 우리 정다영 씨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주식이요? 아니 뭐든지. 아, 네. 그럼 계속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네. 마인드가 좋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만 잘 되고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시대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단 두 종목이 시가총액 1,000조예요. 전체 4,000조에서. 이 두 종목이 25%를 차지해요. 우리나라 그럼 더하지. 우리나라는. 그렇죠? 자, 두 번째 AI 거품론의 근거는 뭐냐면 AI 중복 투자가 너무 많다.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칩을 받고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픈 AI는 돈 주고 엔비디아 칩을 사요. 그쵸? 그럼 엔비디아 그 돈을 받았죠. 그럼 엔비디아는 그 돈 받아서 뭐에다 쓴다? 다시 오픈 AI 지분을 사는 데 써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뭐 이게 보면 괜찮은 관계죠. 되게 협력. 근데 이게 문어발로 갑니다. 오픈 AI는 AMD,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에다 투자하고 AMD 지분을 갖죠. AMD는 오픈 AI에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반도체 설계를 해주고 그 설계한 거를 이제 또 만들고.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대주주입니다. 그죠? 가장 지분이 많아요.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AI 협업하고 있고. 자, 코어위브하고 엔비디아. 코어위브는 네오클라우드 업체인데 이 코어위브 같은 경우 네오클라우드 업체는 데이터 센터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코어위브하고 엔비디아가 서로 투자 관계에 있는데 지분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코어위브하고는 또 지분 관계, 투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위브에는 월가에서 대출을 땡겨고 있죠. 대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 얽혀 있어요. 이 서로 다 얽혀 있으면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크지만 않으면 리스크가 서로 분산되면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가 크게 망하잖아요. 이 하나 때문에 다 망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크레딧 디폴트 수업, CDS 프리미엄 관련한 상품으로 연쇄 파산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크게 문제가 생기면은 진짜 전부 다 공멸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AI 거품론의 이제 두 번째 근거고, AI 거품론 세 번째 근거는 네오클라우드. 자, 아까 코어위브 같은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코어위브 미국 주식 차트 보여드렸는데, 자, 이 코어위브가 데이터 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GPU 칩이 들어가서 거기서 한참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요. 지금 대출 받아왔어요 이미. 코이브, 람다, 크루소 같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이걸 대출 받았는데 이 규모가 200억 달러를 이미 넘었습니다. 3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모습이다? 부동산 가지고 계속 CDO, CDMO 만들어가지고 계속 대출 익혀고 계속 파생상품 투자하고 한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닷컴 버블 때 AI 서버, 닷컴 버블 AI가 없었지만 닷컴 버블 때 서버가 그때 막 날렸거든요. 광케이블이랑 서버 회사들이. 그 서버를 담보로 또 대출받는 그 형태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더 파산했는데 다들. 그게 이제 AI 거품론의 세 번째 근거인데요. 반대로 AI와 AI 성장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하고 시스코가 옛날 1998년에서 2000년에 이때가 한참 오를 때거든요. 이때가 한참 오를 때인데 이때 시스코 회사의 시스코 시스템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거의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보다 더 했어 근데. 엔비디아가 더 했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도 시스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엔비디아가 좀 더 가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요거에 좀 다르다. 이 성장론의 근거는 뭐냐면 엔비디아는 과거 시스코하고 이익 규모가 다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코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익은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익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게 좀 AI 거품론이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때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AI 빅테크들의 현금 보유량이 지금 현재까지 한 700조 됩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AI 거품이 터져서 그 닷컴 버블 거품이 터져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는데 그때 돈이 없었지 않냐. 근데 지금은 AI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현금 자산만 700조다. 이거 문제 생겨도 충분히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GPU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이 거품은 꺼집니다. 무조건. 근데 GPU 가격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AI 수요가 적어지면 GPU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AI 수요가 아직까지도 괜찮은 거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현재 지어놓은 곳도 다 임대가 되는 수준인데 심지어 앞으로 지을 데이터 센터도 이미 임대가 거의 다 했어요. 미래 한 3년 뒤에 지을 데이터 센터까지 이미 임대가 완료된 상태예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론은 요걸 반박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명언 하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은 과대평가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은 과소평가한다. 로이 아마라가 한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AI 버블로 버블은 필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 되는 거 다 몰리는 거고 몰리다 보면 과잉 생산하는 거고 과잉 생산하면 그게 버블이에요. 결국은. 그거는 필연이에요. 필연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은 엄청나게 과대평가해서 버블이 생겨요. 근데 길게 보면 우리 인터넷 시대라는 걸 길게 봅시다. 결국은 지금 이 인터넷 시대가 연장돼서 결국은 지금 AI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과소평가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버블의 징조는 논쟁으로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수요와 심리를 보시면 돼요. 그 수요와 심리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올라가는지만 보면 돼요.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수요가 없으면 공실률이 생기겠죠? 그 공실률의 일정 부분이 커지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럼 GPU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몇 %다? 저는 기준으로 잡은 게 15%입니다. 현재 지금 공실률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자, AI 기판 걸려줍니다.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엔비디아 걸려줘 사라고 하고 싶어요. 이번 달 18일 날 엔비디아 시적 발표합니다. 시적 발표 전에 이거 담자. 바로 이 종목 엔비디아 GPU 기판 만드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조정받아서 이런 조정 거의 준 적이 없어요. 기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명투자 전략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거품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주식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교육 강의를 진행해 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이 네. AI 거품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상 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당연하다. 왜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죠. 우리 특히나 일요일 교육에서 특히나 제일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좀 급락이 올 수 있고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의 고점 랠리나 내용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나 내용 자체 지금 현재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지표 내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쉽게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부담,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뭐 앞에서도 단기 급락을 한번 좀 보여줬었죠. 요거는 사실상 이제 미국과 중국 히토류 잠그면서 한번 좀 급락이 나와줬었고, 그래도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또 다시 해소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또 보여줬었는데 그 상승분을 그대로 잡아먹었거든요. 5거래일 상승한 거를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거래일만큼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만큼 다 못 잡아먹었어요. 그럼 앞에 상승이 이상한 거죠. 상승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타이밍에 계속 오르겠지라고만 기대를 하면 이런 좀 폭격이 굉장히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구간이다. 오히려 정말 좀 투자나 내용 자체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비관적으로 좀 다가오면서 오히려 쉬는 타이밍 내용 자체로 지금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 오히려 이제 뭐 종목이나 내용 자체를 좀 걸러가는 시간, 뭐 이런 내용 자체로 일단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뭐 알만한 전 세계 가장 또 투자를 잘하는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 그렇죠. 네. 워렌 버핏.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현금 보유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주가에 대한 고평가나 내용 자체를 계속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버핏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애플이라든지 빅테크 이런 부분들 지금 다 팔았어요. 이미 계속 팔면서 현금만 계속적으로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잘하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버크셔에서도 최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해서 워렌 버핏이 이제 좀 만든 오랫동안 본인이 사용하는 지표 개념이에요. 뭐냐면 전체 시총 자체를 지금 현재 GDP로 나누는 거예요. 미국의 GDP로 나누는데 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1대1 수준 자체가 그래도 나쁘진 않다죠. GDP만큼의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시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래도 딱 꽉 맞춰서 지금 타이트하게 주가나 내용 자체가 적정선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언더면 만약에 80%라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GDP 대비 80% 수준이다라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0이나 그 언더 수준만큼 받쳐준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 굉장히 좀 싼 타이밍이구나. 사도 괜찮다라는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하는데 130%, 140% 이상까지 전체 시총이 넘어가면 GDP 대비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고평가고 과열이구나. 지금 사람들이 지금 GDP 대비 현실적인 수치나 내용 자체를 벗어난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면서 과열이 됐구나. 지금 좀 떠나야지 하는 수치가 130에서 많게는 160%거든요. 지금 버핏 지수 몇 %일까요? 아나운서님. 150. 150%? 네. 그래서 지금 높으니까 빠진다. 230%입니다. 버핏 기준으로 230%예요. 그래서 버핏이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지금 90대가 넘어서 이 앞전에 대폭락장 우여곡절을 몇십 년 동안 봤을까요? 그렇죠? 몇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켜봤는데 그동안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폭락장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폭락은 아니어도 버핏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살 타이밍은 아니고 확실하게 조정이 나와주던 아니면 경제 성장이 확실하게 이끌어주면서 그만큼의 GDP가 따라 붙여준다라고 하면 오케이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는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받아주면서
낙폭 자체를 보여주고 이 낙폭의 끝이나 내용 자체로는 사실상 내년 1년간의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는 큰 하락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한 번 더 신고가 랠리나 재고점 돌파 이런 모습 자체는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단기 조정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상승이 이미 4월달 관세 전쟁 이후에 지금 이미 10,000포인트가량 올랐어요. 거기서 지금 딱 1,00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10,000포인트 올랐는데 1,000포인트 떨어져서 지금 대폭락, 대공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다. 지금은 파동에 대한 관점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보면서 어쨌든 추가 상승이나 내용 여력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초 중순 내용 자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산타 랠리나 신년 기대감 내용 자체까지 받아주려면 일부 조정 자체는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으로 완벽한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금 현재 조정 내용 자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추가 물량이나 내용 자체를 좀 확보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하락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금 조정,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이럴 때 대비를 잘해야 될 텐데요.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책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이번 주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실상 지금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가 지금 한 종목이 좀 많이 좀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100%대 자랑했었던 종목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좀 아쉬운데 최근에 이제 추세 채널 라인 때 우리가 이제 이 교육 시간 때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채널 라인 때 상단을 돌파했는데 사실상 이제 좀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20 부근대를 그냥 한 번에 건너뛰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락 돌파 이탈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채널 하단 주요 추세 라인 때 지금 돌파 실패를 하면서 다시금 폭락 내용 자체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사실상 좀 보내줘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최대 수익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면 100%대까지 이상까지 보여줬었던 종목 자체가 거의 이제 좀 제로 수준으로 좀 떨어진 게 일단 좀 아쉽지만 그만큼 뭐 사실 50% 정리한 시점에서 나머지 50%에 대한 손실 내용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손실률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 거의 뭐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앞에 수익을 그만큼 볼 수 있었던 결과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이다. 대신에 이제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 드렸었고 원하는 청산 자리값 딱 터치하자마자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30일 날 지난주에 이제 좀 청산을 가져왔었는데 그 결과대로 지금 일단 좀 하락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청산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휘 번호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재차 저점 돌파 내용 자체에서 신규 진입 타이밍 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내용 자체 뭐 이런 부분들 세세한 내용들 자체는 매일같이 제가 저녁에 브리핑 드리고 진입, 청산, 내용 자체까지도 일일이 드리고 있으니까 QR로 참여를 하셔야 지금 뭐 그냥 종목만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 실시간으로 어떻게 좀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셔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저만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정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셔서 이 모든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가님 정리할 종목은 정리하고 이 포트 정리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책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 교육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스토캐스틱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좀 강력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RSI를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시장의 과열, 과매도 그리고 이제 다이버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을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사용이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변화나
굉장히 좀 일일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주가의 현재 위치를 일정 기간 가격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오실레이터 지표다. 그리고 개발자는 조지 레인이 만들었고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식별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I랑 유사하지만 가격의 속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항상 이런 보조 지표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이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바라봤었을 때 오히려 한글로 그려지는 내용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제 좀 직관적으로 보조 지표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쉽고 거기에 따른 설명이 좋은데, 자, 그래도 일단 우리가 좀 내용 자체는 사실상 그냥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되는 내용 자체는 이제 퍼센트 K선과 퍼센트 D선이 이제 좀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이제 14일, 3일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있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K선이고 D선 자체는 좀 완만한 움직임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공식이나 내용 자체는 이렇게 좀 정리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세요.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절대 못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상 뭐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보면 위에 이제 나와져 있는 선이 스토캐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보조 지표는 사실상 눈으로 봤었을 때 계산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직관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나 내용 자체를 직관화시키면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조 지표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살까 혹은 팔까 이런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 그 위를 올렸을 때 앞에서의 움직임, 현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눈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내용 자체도 뭔가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121선 각각의 계산,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평선을 지지를 하냐, 돌파를 했냐, 뭐 이런 내용 자체, 더 이상 꺾였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스토캐스틱 내용 자체도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SI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빨간 선이 이제 퍼센트 K선,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이 D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둘 다 비슷한 흐름 자체를 이어가지고 있어요. 상승할 때 똑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똑같이 하락하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음영이나 내용 자체를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20과 80 범위 사이 자체를 좀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RSI랑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RSI는 30에서 70 사이 구간대잖아요. 얘는 20에서 89간 내용 자체를 기준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을 돌파를 했었을 때 과열을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을 돌파하는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를 우리가 과열 구간이다. 그럼 지금 현재 나스닥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스닥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 내용 자체에서 그대로 하락을 맞으면서 고점 대비 무려 이제 1000포인트 넘게 지금 현재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에서 한번 딱 따라서 보시면 뭐냐면 얘가 지금 50에서 80 수치 내에서 움직임 자체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승이 더 과열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이 80을 뚫고 지금 현재 90 그 이상까지 넘어가는 이 시점이 사실상 과열이다라는 겁니다. 아나운서님,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죠? 그냥 80을 넘어서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진정해, 워워워 시장아.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만약에 하락이 과하다라고 하면 그 하락 구간에서 워워 시장아 진정해 진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전에 앞에서 보여줬었던 4월 시점이나 내용 자체도 여기서 겹치는 거예요. 4월 저점이나 내용 자체도 지금 큰 하락을 보여줬었을 때 스토캐스틱 지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매도 구간에 뻗치면서 지금 이 하락 너무 강해, 이제 좀 진정하자라고 하고 나서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지금 현재 이번에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런 나스닥의 이 모든 내용 자체를 하나의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 내용 자체로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우리가 신규 진입이나 내용 자체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시장 자체가 이만큼 올라와서 떨어지는 이 직전 고점에서는 사실상 어제자 낙폭이 아닌 그 전의 낙폭 움직임에서는 청산을 봤어도 괜찮았겠죠.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과열해서 여기서 떨어지네?
어쨌든 조정이나 내용 자체는 보여줄 수는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하면서 여기서는 사실상 지금 나의 비중이나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축소를 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었던 자리값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힌트를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서도 우리가 4월 이후에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을 때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바라봤었을 때 과열을 그리고 나서도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런 급락이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올라타면서 계속 고점을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각과 내용 자체 논리라고 하면 모든 보조 지표나 내용 자체는 무시하고 그냥 감각적인 대응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가격에만 파셔야 되는 거야. 30만 원에 사서 나는 그냥 무조건 60만 원, 70만 원에 팔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심리가 무너지고 지금 현재 일희일비하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타이밍에서 만약에 좀 본다라고 하면 나의 마음의 안정과 리스크 조절과 내용 자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과열 사이클이나 내용 자체를 좀 판단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80 이상 20 이하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오히려 RSI보다 스토캐스틱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자체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우리가 특히나 이평선 내용 자체 매매 관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지금 일단은 보조지표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 자, 여기서 여기 구간대에서 빨간 선이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이탈을 하고 파란 선이 지금 그러면 지금 퍼센트 K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용 자체에서 오히려 빨간 선을 딛고 돌파를 하는 이 시점 보이시죠? 빨간 선을 돌파하고 지금 넘어가는 이 시점을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여기는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사실상 과열에 대한 내용 자체 단순한 그 부분이 아닌 새롭게 우리의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는 자리값이에요. 자, 많이 나와요. 사실상 앞에서도 골든크로스 그쵸? 새롭게 만들어지고 데드크로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점들이 계속적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신호들마다 샀다 팔았다 내용 자체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최근 나스닥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 골든크로스 내용 자체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언제 구간대였냐? 최근에 10월 10일 날 트럼프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히토를 잠근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 쪽 관세 100%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한번 폭락을 맞이한 시점에서 다시금 재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값을 보고 반등하는 이 시점 구간대에서 타이밍을 봤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나 내용 자체 시그널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죠, 아나운서님? 여기 타이밍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31일 그리고 11월 3일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에서 데드크로스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에서 슬슬 비중을 줄여갔어도 괜찮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이런 내용 자체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에서 지금 현재 시장 하락이 단순하게 그냥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월가에서 조정이다. 지금 마이클 벌이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빅시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지금 쇼 투자를 한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차트상, 가격상, 내용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 나와준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닌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장투하는 종목이야. 당연히 장투하는 내용 자체로 남겨두시면서 보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일희일비할 수 있는 종목 내가 너무 비중이 키워가서 이 내용 자체에서 비중 조절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 자체에서 저는 의존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자, 뭐 패스트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뭐 활용도나 내용 자체는 좀 단타 스캐핑 내용 자체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가격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좀 다이버전스나 내용 자체가 관측이 돼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와 주가의 관계인데 보조지표에 대한 저점 내용 자체가 되려 지금 현재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반대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력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 내용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 기준으로는 강력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한 번 더 올라와 주고 나서 그 폭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나 내용 자체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딛고 조금 더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내용 자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식별하면서 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캐스틱을 접목한 이 매매 타이밍 좋은 종목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좋은 종목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었던 노보노디스크. 아직 타이밍 안 봤어요. 지난주 우리 히든 종목이었었는데 제가 이거 조금 지켜본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원래 이제 좀 반등이나 추가 상승 돌파를 좀 보여줄 법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좀 메세라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 자체에 따른 인수 내용 자체 때문에 이슈를 잡아주면서 지금 현재 구간대가 살짝 애매해졌어요. 근데 오늘자 배운 관점으로 한번 좀 보시면 아나운서님 어떤가요? 지금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있어요. 지금 살려줘. 지금 너무 많이 하락했어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골든크로스 잡아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기술적 대응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값 거의 100% 진입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완벽한 자리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슈 내용 자체 화이자랑에 대한 내용 자체 좀 끝내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이 좀 급등하면 조금 아깝긴 하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노보노디스크 오늘자 배운 내용에서는 한번 좀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히든 종목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페르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토요일 방송에도 좀 설명드렸었는데 단순 데이터 센터가 아닌 하이퍼그리드 모델을 가져간 발전소, 그리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통합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전력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핵, 가스, 태양광, 배터리를 통합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력 공급까지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하이퍼스케일러 수준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전력 수요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로는 이제 마이크로나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제 SMR 내용 자체가 우리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만큼 이 내용 자체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단발적인 현재 AI 관련 데이터 센터 반도체 조정이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금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알만한 빅테크 내용들 종목들보다는 추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더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나 기대감 내용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보다는 투자를 가져가면서 KPX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업보다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시총 자체도 단순히 작은 기업이 아니고 120억 달러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총 규모나 내용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정확한 진입, 청산, 손절, 익절 내용 자체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QR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캐스틱 관련 히든 종목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